바깥에서 뭔가를 해왔으니까 집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불안을 참아서 내가 집을 이동하디 그러니까 이제 그 힘이 이제 거의 소모가 다 쓰다 못해 진짜. 20살 대학생입니다. 요즘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분명 행복한데 사람이 많은 곳이나 집에 혼자 있으면 갑자기 불안감이 커지고 숨이 가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어지럽고 무섭기도 하고 잠을 너무 못 자거나 반대로 많이 자는 날도 있어서 제 상태가 왜 이런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패턴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행복하대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것도 나 혼자 해. 그러면은 그 감정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그냥 널뛰듯이 막 와 신나. 와 하고 신나요. 근데 이제 집에 혼자 있어. 집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그때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딱 찾아오는데 이유는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 뭔가를 해왔으니까 집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또는 바깥에서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바깥에서 에너지 많이 썼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로도 에너지 많이 쓰고 집에 이동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많은 데에서는 불안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불안하다 해가지고 내가 이동을 못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 많은 게 불안해서 이동을 못 하니까 참아갖고 이제 집에 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힘을 많이 쓰는 거야. 내가 이 불안을 참아서 내가 집을 이동하디 그러니까 이제 그 힘이 이제 거의 다 쓰다 못해 진짜 내가 없는 힘도 끌어모아가지고 다 썼어요. 그 이제 집에 겨우 왔어. 그래 와서 집에 왔는데 그 불안의 여진이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을 쏟으면서 살아오는 이 나 지금 뭐하고 살았나. 아, 너무 공허한데, 너무 허한데.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공황 증세도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공황이 약간 턱끝까지 밀려오는 듯한 숨이 막혀오면은, 아, 내가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되나? 극강의 불안감에서 이렇게 몰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불안이 공황으로 번져버려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사람 많은 곳에 있으면 또 사람 많은 곳도 불안감이 커진다는 거죠. 저는 이거는 약간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대화의 참여자가 아니야.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맥주를 퍼마신다거나 또는 대화에 그냥 듣는 사람이야. 그냥 안주만 먹으면서 그냥 이게 듣는 사람이야. 왜? 나는 대화할 힘조차 없어. 대화할 힘조차가 없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내가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 듣는 데의 힘을 또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또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다른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여기서 말하는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외부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텐션이 후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성향이 내 성향이거나 좀 힘을 좀 덜 쓰는 편인데 이 사람들은 또 에너제틱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눌려서 불안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에 의한 막 응? 사람들이 나만 막 주목하면 어떡하지 아 이 사람이 막 나를 막 못 살게 구면 어떡하지 막 야 너도 한마디에 이 자식아 막 이럴 것 같은데 막 어떡하지 이런 거에 의한 불안감이 막 찾아오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불안이지만 요인이 조금 다른 불안이고
그 요인에 따라서 불안의 경도도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불안은 사실 불안 지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피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극도의 불안감, 막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말을 하는데 내가 뭐 나를 조금 압박을 주는 것 같은 그 느낌이다. 그러면 이 불안의 농도가, 불안의 지수가 커요. 또 집에 있으면 갑자기 불안하다? 집에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집에서 이제 좋아하는 일에 에너지를 다 쓰고 왔고,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없는 에너지 박박 긁어서 이동해서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진의 여파에 의해서 불안함이 찾아오는 걸 수도 있고,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와서도 뭔가 내가 생산적인 걸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생산적인 걸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의 모습은 생산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에 의한 불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궁극적으로 간다면은, 이분은 약간 이렇게 설명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행복 추구자인 것 같아요. 뭔가 행복한 일을 계속 해야만 해. 집에서도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바깥에서도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관계에서도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해. 그래야 나는 행복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행복의 기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곳에 가서 좋아하는 것을 해라.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근데 이 행복에 좋아하는 곳이 아무데나 닦여 있는 거지. 내가 집에서도 행복해야 돼. 그래서 집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바깥에 나가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주변 사람들과 모여 있는 곳에서도 내가 행복한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행복한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도 행복한 일 찾아 그러면 못 찾아요. 저조차도요. 집에서 행복한 일 합시다 그러면은 할 게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널브러져서 자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그러면은 편집하는 거밖에 없어.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이 강연장에 지금 아무것도 없이 좀 혼자 이러고 떠들고 있는 것도 지금 나름 소모하면서 하는 일인데 이게 행복하게 보입니까, 지금? 응? 그 기준으로 지금 너무 가 있지 않나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거에 걸맞는 일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 행복한 일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 도자기를 빚는다,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는 일을 했을 때 집에서 그림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 그림 그려야지, 이건 미친 발상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못해서 내가 막 안절부절해. 뭐 이럴 경우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랑 같이 그림 그리러 가야지, 미술 전시 보러 가야지 그랬는데, 이들 만날 때마다 미술 전시가나 맨날 뭐 몸을 쓰는 스포츠. 나는 몸 쓰는 거 싫어하는데 막 몸 쓰는 거 해. 막 맨날 어디 막 걸어. 그리고 뭐 PC방 막 이런 거 해. 나는 이런 게 아닌데, 이런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계속 막 불안감이 엄습할 때 돼요. 그러니까 과도한 행복은 추구하지 말자. 과도한 행복은 추구하지 말고, 어?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사소한 거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거. 요거를 저는 좀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늘 행복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전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날도 힘든 날도 있는 거고, 해 뜨는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는 거고, 잔잔한 날이 있으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는 거고, 어? 파도도 그렇잖아요. 파도도 잔잔하게 쳤던 날이 있으면 어느 날엔 갑자기 2.5m 높이로 막 이렇게 샥 해서 부는 날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냥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좋은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는 거고, 슬픈 날이 있으면 웃는 날도 있는 거고,
웃는 날이 있으면 힘든 날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행복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줄 아세요? 행복한 순간이 지금 여기에서 끝날까 봐. 내가 가진 이 행복들을 놓칠까 봐. 이 볼빨간 사춘기 노래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이 행복들이 오래가지 않을까 봐 나는 너무나도 불안하다, 두렵다 그러잖아요. 행복은요, 너무 단발성이 아니에요. 행복은 장기성인데, 우리가 이 행복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누린 이 행복을 내가 잃어버릴까봐 그것도 불안한 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행복한 시간을 유지해야지 그러면서 집에서도 막 행복한 일을 막 찾아서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내 녹아들어서 어떻게든 행복하게 지내보려고 하는데,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텐션은 더럽게 높아가지고 나를 뭔가 막 압박하는 듯한 그 강렬한 느낌을 줘.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행복한 순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힘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순간은 지금 여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제대로 누리면 그 앞으로의 행복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무제한 긍정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행복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꾸준하게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쟁취하겠다 해가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은 유지되는 거예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사소한 거라도 하나라도. 그렇게 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 계속해서 불안의 신호가 계속 온다 그러잖아요. 숨도 막히고 불안감 커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거. 이런 거를 보면은 저는 일단 생각하기로는 일단 공황의 한 부분, 불안장애의 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심리상담센터 가서 상담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제대로 신호 온 거예요. 몸이 보내는 신호잖아요. 나 불안해가지고 숨이 가쁜 걸로 오기도 하고, 내가 불안해가지고 막 어딘가가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이런 상황이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이래? 나 왜 이래? 왜 이러고 살아?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 왜 이래? 참아야지. 그럼 나중에 이게 더 커져요. 빵 커져버리죠. 그리고 이제 나 왜, 또 그런 게 있어요. 왜 이걸 계속 미루잖아요. 그럼 내가 이 불안에 대한 감각에 둔해져 버려요. 왜 이래? 늘 그렇지. 뭐, 나 같은 놈 뭐 불안해봤자 그렇지. 요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게 불안에 대한 감각이 둔해버려요. 굉장히 큰일 나는 짓이에요. 지금 이 불안의 신호가 왔다라고 했으면은, 내가 지금 지쳐있구나. 지금 내가 멈춰야 될 때구나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새 요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색연필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색연필의 채색이 잘 되려면은, 굉장히 팔에 힘을 많이 빼야 돼요. 힘을 빼고, 정말 소묘하듯이 딱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색연필이라 해가지고,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 쓰는 그 색연필, 뭐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 색연필이 아니라, 진짜 연필 깎기에 깎아야 될 정도로 만들어진 그 색연필이에요. 그 색연필은 채색이 잘 되려면은 내가 힘을 상당히 많이 빼가지고 이렇게 휘날리듯이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색이 잘 나오고, 그리고 이 색연필 심이 일반 연필 심보다 굉장히 약해요. 힘을 주면은 그냥 부러져 버려요. 그 힘을 조금 빼고 색칠을 해야 이게 연필심이 부러지지 않고 색깔도 고루 채색이 돼요. 만약에 흑색을 하는데
우리 흙을 보면 중간중간에 풀이 올라와 있잖아.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흑색과 초록색을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흑색을 너무 진하게 색칠하면 초록 색깔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초록 색깔도 진하게 하면 색이 이도저도 아닌 색깔이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을 빼고 색칠을 했을 때에 흑색이 연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하게 초록색을 칠했을 때 초록색이 골고루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가 힘을 조금 주잖아요. 그럼 그림이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유독 힘을 준 부분만 진하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아무리 무슨 색깔을 넣는다고 해도 색이 이미 진하게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채색을 못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상당히 긴장이 들어가 있어요. 상당한 긴장이 들어갔고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 감정에 여유가 없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 뭘로 자리 잡아 있느냐? 불안으로 이 여유가 꽉 차 들어가 있어요. 내가 힘을 빼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는 일도 조금 하고 집안에서도 좀 뭔가 일을 하지 않고 좀 내가 느슨하게 쉬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좀 아무것도 안 하고 푹 누워있는다거나 그래야 되기도 하고 또 친구 관계에서는 내가 과도하게 쫄지 않으려고 긴장감을 주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힘을 빼고 편안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내가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이게 힘을 주잖아요? 그럼 불안은 꽉 차버리는 거야. 뭐 역으로 반대로 그럴 수도 있어요. 불안이 꽉 차가지고 몸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내 몸에 긴장이 돼서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럼 여기 중간에 뭐 행복이나 내가 기쁨이라는 뭐 색깔을 넣고 싶어. 불안이라는 색깔이 진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얘네 둘은 색칠을 못하는 지경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색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몸에 긴장을 빼야 돼요. 긴장을 빼고 불안을 좀 빼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여기 행복이라는 색깔, 기쁨이라는 색깔이 채색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뭐냐? 지금 만약에 숨이 가빠지는 게 얼마 상당 기간이 됐다. 이도저도 못할 정도로 내가 도무지 지낸 지가 한 달 넘었다. 그러면은 빨리 상담센터나 병원 찾아가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감정을 조금 이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불안의 채색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내가 어느 정도 뭔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 감정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본인도 심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도 아마 이 느낌 받았을 거예요. 이 사연에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느꼈을 분이 계실 거예요. 예, 저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설명 풀어지겠습니까? 예, 이거 뭐 심지어 이거 쓴 사람 여기 없어. 대화 당사자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막 여러 요인을 막 건드려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이 뭔지도 못 알아듣는데 본인 당사자는 뭐 오죽하겠냐고요. 본인도 내가 왜 불안하지? 어디서 뭐 어떻게 불안하지? 지금 내 감정이 지금 왜 이러지? 모를 거예요. 내가 설명하는 나도 모르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이 불안을 너무 오랜 시간 짊어지고 왔고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불안의 요소들이 이제 툭툭 건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상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전부터 나는 이 상황은 이미 지속돼 왔고 예전부터 이 상황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의 빵은 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정말 해석이 안 되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까지 정말 오랫동안 잘 버텨왔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쓴 거 자체에서 보면은 이거 힘 없는 사람들은 이거 잘 안 써요. 그리고 본인이 왜 그런지 이미 잘 알고 있고 스스로가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글 안 써요.
근데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는 아직까지 버틸 힘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뭔가 당장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감정이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있었지? 이거를 당장 정리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냥 내가, 내 감정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요것만 알아주세요. 그러면은 왜 불안하지? 내가 왜 이러지? 요거는 언제 찾으면 되냐? 이 이후에 찾으면 돼요. 누구랑 같이 혼자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들이랑 같이 상담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군요. 내가 저런 일이 있었군요. 이러면서 찾아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도 지금 늦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내가 불안하구나. 요것만 알아차려도 대단한 일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 요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저도 그렇고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인지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늘상 불안을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내 내면에 사소한 불안이 있더라도 이걸 쳐내는 게 아니라 왜 불안하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켜켜이 쌓이면은 이제 종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야.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면은 10명 중에 6명 내지 7명은 다 불안장애 아니면 공황장애로 찾아와요. 왜 이제서야 찾아오셨나요? 물어보면 그때는 불안한지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불안함이 극도로 쫙 올 때가 있고 도저히 내가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불안을 즉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안을 나도 모르게 쌓아놔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이게 불안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쌓이니까 비로소 내가 불안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어쩌면은 그럴 거예요.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으로 인하여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게 내가 불안인지 모르고 큰 묵혀놨다 살다가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10명 중 7명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내가 불안하구나, 요걸 알아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한 일이다. 불안하다는 거, 내가 뭐가 불안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제끼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하구나. 지금 내가 여기서 좀 잠시 스탑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알았다면, 이 이후에 그 불안의 원인을 찾는 과정, 그리고 이 이후에 내가 조금씩 이렇게 되돌아가는 그 과정, 여기서 되돌아간다는 과정은 불안하기 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았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조금 순탄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중간에 질곡의 역사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순탄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신호를 빨리 알아챘다는 거에서 굉장히 잘한 일이고,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20살이니까 요것에 의한 감정의 불안은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불안 많을 거예요. 대학 생활에 의해서도 불안할 거고, 또 대학 생활을 했는데 교우 관계도 중요해야 되니까 불안하고, 대학교에 와서도 여전히 성적을 유지해야 되니까 불안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을 깨달은 것 자체가 잘한 일이고 조금씩 헤쳐나가면서 다시 삶의 여정을 잘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친구에게도 제가 격려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추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